많은 분들이 저한테 쇼피파이 드랍시핑은 광고 싸움 아니냐, 광고 비용 쓰고 나면 오히려 손해인데 이게 되긴 되는 사업 모델이냐, 많이 물으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쇼피파이 드랍시핑이 광고로 승부를 내야 되는 전략으로 생각하셨다면 무조건 질 수밖에 없고 돈을 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전략을 써야 하냐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왜 처음부터 광고로 승부를 볼 생각을 하면 안 되는지, 그렇다면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쇼피파이 드랍시핑은 재고를 사지 않아도 될 뿐만이 아니라 최소의 비용으로 SNS나 블로그 등의 컨텐츠를 활용해서 리스크 없이 해외 쇼핑몰을 만들 수 있는 좋은 도구입니다. 재고를 사지 않아도 되는 장점은 당연히 재고로 인해 큰 돈이 들어갈 이유가 없고, 재고 처리나 창고 비용 등 매달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월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의 스토어 유지 비용만 감당하면 되기 때문에 성급히 광고를 하기보다는 이 장점을 백방 이용해서 올바른 전략을 이해하고 차근차근 실행하면 성공의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네, 저도 5년 전에 처음 드랍시핑을 처음 시작했을 때 광고 전략으로 많은 돈을 날려봤기 때문에 당장 광고를 돌려서 매출을 올리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도 이해하지만 왜 광고 전략을 하는 게 실패할 확률이 큰지, 그리고 왜 제가 말씀드리려는 고빈도 전략이 성공을 높일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광고를 돌리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당연히 광고를 돌릴 시력이 되지 않습니다. 보통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유튜브에서 광고 세팅법 전략을 열심히 찾아서 바로 광고를 시도를 해보는데요. 광고에 정말 고수라도 수십 번의 테스팅을 통해서 위닝 광고를 찾아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광고 세팅법을 배우고 광고 몇 개를 돌려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조건 돈을 날리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고 세팅법은 중요도로 본다면 20%도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무리 잘 만든 광고라고 하더라도 충분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광고를 바로 돌리게 되면 광고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끌고 가기 어렵습니다. 이건 고객 구매 과정을 이해하게 되면 좀 더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손님 구매 유형을 간단하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손님 유형 A, B, C로 나눠 본다면 A 경우 광고를 보고 바로 랜딩 페이지에서 구매하는 손님, 그리고 B 경우에는 광고 보고 여기저기 살펴보고 구매를 고려하는 손님, 그리고 C 같은 경우에는 이거 나 필요한 것 같은데 나중에 사야 하는 손님들이 있을 겁니다. A의 경우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메타 광고에서는 광고를 보고 바로 구매를 하는 비율이 대략 3%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3%를 다 뽑아먹기 위해서는 당연히 광고도 최적화되어 있어야 하고, 랜딩 페이지도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고, 판매 물건도 굉장히 적어야 합니다. B의 경우에는 일단은 관심은 갖지만 여기저기 살펴보는 고객입니다. 경쟁사도 가서 비교해보고, 그리고 광고랑 연결된 인스타그램이나 틱톡도 가서 여긴 얼마나 됐는지, 뭐하는 곳인지, 믿을만한 곳인지 살펴보겠죠. 근데 만약 인스타그램을 봤는데 게시물도 별로 없고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고 특징도 잘 모르겠으면 당연히 구매를 하지 않을 확률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C의 경우는 나중에 사야지 했던 손님인데 몇 개월 뒤에 구매를 하려고 찾아서 봤더니 스토어는 이미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극단순화해서 보더라도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이 세 가지 유형 손님들의 파일을 어느 정도 다 가지고 와야 하는데, 아직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광고를 하게 되면 A 유형의 타입에서도 1%도 못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광고 전략으로 가게 되면 큰 확률로 돈을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광고를 하지 않고 도대체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되냐? 네, 그것은 바로 큰 돈이 들어가지 않고 쇼피파이 드랍시핑의 장점을 가장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고빈도 전략입니다. SNS 컨텐츠, 블로그 컨텐츠, 그리고 선물 교환만으로 협업할 수 있는 인플루언서의 컨텐츠 등을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빈도수를 높여 계속해서 깔아놓는 전략입니다. 조금 더 빠르고 쉬운 방법을 기대하셨다면 실망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꼼수는 사실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전략이 왜 성공 확률을 높이고 결국에는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지 기본 원리를 이해하신다면 조금 더 끈기를 가지고 성공을 높이실 수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렇게 컨텐츠를 빈도를 높여서 장기적으로 쌓게 되면 결국에는 자산이 된다는 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온라인의 가장 큰 특성 중 하나는 컨텐츠를 한번 올리면 지우지 않는 이상 어딘가에 계속 존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을 하나 올렸다고 치면 이 게시물은 내가 지우지 않는 이상 계속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컨텐츠가 쌓이다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가치가 생기는데요. 첫 번째로는 히스토리가 생겨서 사람들에게 신뢰가 쌓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어떤 형태로든 노출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손님이 광고를 보고 SNS 계정을 들어와서 여기가 뭐 하는 곳인지 둘러본다고 했을 때 1년 정도 게시물에 히스토리가 있는 곳이랑 한 달치의 게시물밖에 없는 계정이랑 당연히 1년치 있는 계정이 신뢰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이 게시물이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누군가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3년 전에 올렸던 게시물들이 요즘 가끔 좋아요가 달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컨텐츠 만드는 실력을 무료로 계속 연습을 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테스팅을 해서 타깃층이 어떤 컨텐츠를 좋아하는지, 어떤 물건이 반응이 제일 좋은지 등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회수가 많았던지 커멘트가 많았던지 어떤 식으로든 반응이 좋았던 게시물을 분석하고 꾸준히 연습해서 올리다 보면 당연히 컨텐츠 만드는 실력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이 게시물들을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한 상태에서 재가공하여서 광고를 만들면 굳이 큰 비용을 들여서 광고를 해서 테스팅을 하지 않아도 훨씬 효율이 좋은 광고를 만들어낼 확률이 커집니다. 세 번째로는 광고만큼의 큰 노출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에게는 계속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릴즈나 틱톡 같은 숏폼은 바이럴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누군가에게 노출을 시킴으로써 인지도도 올라가고 팔로우도 늘게 되고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고객이 될 수 있고 또 잠재 고객이 꾸준히 확보가 됩니다. 어쨌거나 광고라는 건 궁극적으로 내가 판매하는 제품이든지 내 브랜드를 잠재 고객에게 노출시키는 건데, 이렇게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잠재 고객들을 충분히 누적시켜 놓은 상태에서 광고를 돌리게 되면 광고 효율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전략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효과일지라도 지속적인 노력과 인내를 통해 차근차근 쌓아가게 되면 실력이 늘고 성공 확률을 높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쇼피파이 드랍시핑을 시작할 때는 급하게 광고에 뛰어들기보다는 차근차근 준비하고 자신만의 고유한 컨텐츠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만드는 컨텐츠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가치 있는 자산이 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쇼피파이 드랍시핑으로 성공한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앞으로